이 3층에 오시면은 진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면접 보러 오실 때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이제 기가 막히게 메타버스를 똑같이 배치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오시면은 이렇게 로비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은 이쪽이거든요. 6시 입시 설명회 시작합니다.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움직이실 때 만약에 앞에 사람 가려가지고 못 움직인다 그러면은 G키를 누르면 이렇게 뚫어서 갈 수가 있어요. 참 고스트 모드인 것 같아요, 이게. 참고하시고.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오시면은 이렇게 앞에 요게 있어요, 요게. 예. 뭐 로비 비슷하게.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AR 작품 같은 거 이쪽에서 시연할 수 있게 작품 시연대를 만들어 놨어요. 가지고 이 위에다가 우리 뭐 AR 북이라든지 뭐 둥둥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런 책 같은 거 여기서 하면은 이 앞에 보이는 이 큰 모니터에 그 장면이 나와요. 미러링이 돼가지고 그래서 AR 시연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시게 되면은 아유 보통 채팅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앞에 또 큰 모니터가 있죠. 여기에 홍보 영상이나 우리 학생 작품들 같은 거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쪽에 돌리고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낚시판은 그냥 만들어 놨는데 여기 가까이 가시면은 PC 경우는 X 버튼을 누르시면은 막 여기로 여러분이 낙서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글씨도 쓸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따분하다. 오 벌써 낙서를 많이 해놓으신 분도 있네 이렇게. 이렇게 뭐 평소 저기 좀 사악한 성격은 들으지 마시고 필터링 내용으로 이렇게 반가워요.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좋은 말 쓰시고 이렇게 좀 심심하실 때 낙서도 좀 하시고 그러고 가시면 되겠. 제가 포위돼가지고 다굴당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질문판에 확실히 볼까요? 질문. 이거 좋네요. 아주 수업 방식. 와 그래요. 수업 방식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게임사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게임사 외에도 다른 산업체 그쵸?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지 그래요. 면접 때 어떤 것들을 챙겨가야 하는지 질문이 좋네요. 작년 경쟁률도 궁금하다. 아유 좋아요. 졸업자 예정될 경우 면접 챙겨가 따로 있나요? 그래요. 아주 좋습니다. 질문들이 아주 실용적인 질문들이네요. 그래서 이 질문들이 좋기 때문에 질문들은 이게 좀 더 쓰실 게 있으면 더 써보세요. 앞에 질문들이 있으니까 몰아서 한꺼번에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23일까지 여러분이 접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23일까지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뭐 다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우리 유튜브에 그 증강과 그 유튜브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사실은 많은 내용을 써놨어요. 너무 막 귀가 따가울 만큼 많은 정보를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삭님도 오셨네요. 오셨고,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교 오시면은 투어하는 식으로 쭉 하시면서 설명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대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빠진 내용이나 여러분 궁금한 내용은 뭐 그때그때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 내용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말씀드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뭐 설명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하셔도 되고 아마 저기 그 폰 같은 경우는 채팅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럼 말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로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열어놓을게요. 그러니까 설명 중에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근데 바로바로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뭐냐면 쇼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VR 시연하는 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VR 게임 같은 거 수업 시간에 3개를 만들어요. VR을. 그래서 뭐 리듬도 만들고 건물 투어하는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스포츠 게임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시연을 안 해놨는데 여기는 리듬 게임을 보통 꽂아놓고 바이브를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리듬 게임 시연하는 걸 할 수 있고 오시는 분들은 아무 때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상업용 게임처럼 재밌지는 않는데 그래도 다 학생들이 만든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희 이제 자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통 여러분이 취업을 하시려면은 포트폴리오라고 그래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게임 결과물이 있고 우리는 VR 결과물이 있고 AR 결과물이 있고 또 네트워크 게임으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들이 있어요. 또 안드로이드 앱을 3개 정도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취업을 위해서 따로 우리가 졸업이 12월이거든요. 수료가.
근데 그때까지 안 기다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4월부터 결과물이 나와요. 5월에도 나오고 6월에도 나오고 수업 시간에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보통 기본적인 수업을 진행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그걸 변형해 가지고 자기 거를 수업 시간에 다 만들어 놔요. 그리고 만든 거는 꼭 발표를 하고 유튜브 같은 데다 꼭 올려놔요. 그래서 졸업할 때쯤 되면은 자기 어떤 결과물들이 한 10개 정도씩 모든 사람이 다 생겨요. 결과물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게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체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업체가 보통 이제 비전공학생이 사실은 90%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따 제가 올해 입학한 학생들 뭐 출신 학교랑 다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과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학교 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위에 가보시면은 이게 이제 교수실이에요. 교수실이 2개가 있는데 여기는 제 방이에요. 제 방이고, 그래서 학생들 여기서 면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 뭐 서너 명 오시면은 한 분씩 좀 밖에서 구경하시고 계시라고 그러고 한 분씩 1대1로 여기서 면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이 오셔가지고 뭐 시간 되는 대로 면담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여기 앞에 책들, 책꽂이 몇 개 있잖아요. 다 제 책인데 친구들이 다 빌려가요. 빌려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참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면담도 하고, 취업 때 특히 면담을 되게 많이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면담을 보통은 해요. 그래서 뭐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 뭐 가정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 같은 거 중에 왜 이렇게 성취도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지, 그런 거를 면담을 통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저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3분이 있거든요. 3분이 각각 다 면담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한 달에 2-3번씩 면담을 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학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좀 친근하게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수업 듣는 강의실이거든요. 이게 메인 강의실이에요. 메인 강의실인데 여기 문 열면은 바로 교수실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럼 바로 와요. 교수실로 이렇게 가지고 물어봐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여기 강의실에서 9시에 정확하게 시작을 해요. 저희는 이제 그 노동부에서 만든 그 국책대학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어요. 딱 9시에서 시작해서 6시 40분인가 그때 끝나요. 끝나는데 친구들이 밥 먹고 와서 그 점심은 학교에서 주고 저녁은 우리 친구들이 사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녁 드시고 와서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이쪽으로 와요. 또 와가지고 개별지도 받고 가고, 아니면 오는 학생이 없다 그럼 제가 가요. 그래서 잘 되냐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9시 10시까지 친구들이 공부를 해요.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교수실은 항상 열려 있어요. 친구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수가 되게 어려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교수가 동네 옆집 아저씨예요. 맨날 보고 사소한 일도 와서 서로 얘기하고 아주 밀착도가 높게 맨날 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이제 아침 9시부터 쭉 한 과목을 해요.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함께 아주 저녁 늦게까지 있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와이프를 보는 시간보다 우리 친구들을 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주말에만 좀 가족들은 보지, 평소 때는 뭐 9시, 10시에 퇴근하는데 집에 가면 11시 반 되고, 그런데 아침에 또 일찍 와야 되거든요. 집이 좀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찌됐든 이제 생활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와서 뭐 배우냐 이런 걸 물어보세요. 뭐 배우냐면은 제가 대표적인 걸 여기 써놨어요. 여기 C 언어라는 게 있고, 여기 게임이라는 게 있고, 여기 또 AR이라는 게 있고, VR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C 언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그래서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려면은 약속을 알아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여기 여러분 X 버튼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 C 언어 강의하는 게 20분짜리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짧게는 강의 안 하고 한 달 반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여러분 익히셔야지 여기 재미있는 뭐 게임이나
VR이나 AR 이쪽 강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언어 할 때는 매일매일 시험을 봐요. 이제 아침부터 이제 수업을 한 다음에 한 5시 30분쯤 시험을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 결과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채점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요. 가지고 어떤 일정한 정도의 성취가 안 되면은 그 친구는 무조건 남아야 돼요, 그날. 그러니까 보통 때는 자율이거든요. 근데 맨날 남는 친구도 많아요. 근데 그 성취도가 그날 제대로 이해 못한 친구는 100% 남아야 돼요. 그래갖고 제가 개별 지도를 해줘요. 그리고 대부분 그날 영상도 찍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영상 보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제가 좀 찝어봐 가지고 확실하지 않으면은 다시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언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신 분 중에 사실은 프로그래밍 전공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프로그래밍 전공 학생은 아실 거예요. 뭐 시언어 배우시다가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포인터나 그쪽으로 가면서 좀 어려워져가지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금년도에 입학한 학생 20명 중에 포기한 학생이 저희는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친구들이 다 완주를 했어요. 수료를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했거든요. 다 완주를 했고, 그 중에 벌써 19명이 다 취업을 했어요. 개발자로. 다 전공을 살려가지고 개발자로 취업을 했고, 그렇다는 얘기는 C언어를 모르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면 남아야 되니까. 맨날 시험을 보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걸 한다. 그러면은 사실 C언어 말고도 C++이라는 것도 배우고 C#이라는 언어도 배워요. 또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때는 자바라는 것도 잠깐 배우고 파이썬도 작년 같은 경우는 배웠어요. 올해는 친구들이 너무 빨리 취업을 해가지고 파이썬을 배울 시기가 없었어요. 어쨌든 C언어만 탄탄히 익혀두면은 이제 C++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면 배우고, 이제 C#이나 자바나 파이썬은 따로 배우질 않아요. 그냥 저절로 우리 친구들이 알게 돼요. 90% 정도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이라든지 자바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작품을 만들면서 바로 해요. 따로 배우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탄탄하게 프로그래밍 기본기를 배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비전공자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다 취업할 수 있었던 게 이 프로그래밍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실제로 배울 때 보니까, 여러분 저기 우리 홈페이지에 그 북경대학교 출신 학생이 얘기했듯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포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옆에서 포기 안 하게끔 아주 단계적으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보다 프로그래밍을 쉽게 가르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굉장히 쉽게 가르치기 때문에 아주 친구들이 잘 이해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친구들이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다 나이도 있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다 졸업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철이 들어 있어가지고 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도 저기 열심히 가르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을 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데, 게임은 이제 2D 게임, 3D 게임을 만들어요. 맨 처음엔 2D 게임 옆으로 횡스크롤러 가면서 장애물 피하고 적을 무찌르고 그런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든 다음에는 여러분 아무 때나 질문해도 돼요. 그냥 다 듣고 뭐 이렇게 안 기다려도 돼요. 네.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채팅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마이크로 하셔도 되고, 카톡으로 하셔도 돼요. 네. 메시지가 하나도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세요. 왜냐면 제가 뭐 말만 하면 저는 좋은데 여러분이 뭐 얻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2D 게임 같은 경우는 만들고 난 다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려요. 저희가 올리면은 친구들이 여기서 진짜 보람을 느껴요. 자기가 만든 게, 그 성희 씨가 코딩 테스트 대비는 안 하나요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딩 테스트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금년도에는 코딩 테스트 보는 데가 한 3분의 1가량이 코딩 테스트를 보더라고요. 친구들이 먼저 면접 갖고 온 친구들이 코딩 테스트 준비 좀 시켜달라고 그래갖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제가 급조해가지고 자료 구조, 알고리즘 그런 거를 급조해서 가르쳐 줬어요. 빡시게 이제 함축해가지고 이틀 내에 다 몰아가지고 16시간 안에 아주 빡시게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그걸 대비하려면 사실은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최소 6개월 이상을 해야 돼요.
안정적으로 하려면 2년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딩 테스트 하는 게 작년보다는 훨씬 많아졌지만 코딩 테스트 없는 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이렇게 넥슨이라든지 큰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3월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자료구조 알고리즘 책 그런 책을 사셔가지고 차근차근 하시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걸 대비한 친구들은 6시 이후에 딴 방에 가가지고 스터디를 자율적으로 했어요. 제가 책도 소개시켜주고 동영상 사이트도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꾸준하게 대비를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끝까지 한 친구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했고 데이터 분석가 친구들도 따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도 생각 있는 친구들은 코딩 테스트 많은 거 보니까 성희 씨 같은 경우는 코딩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자율적으로 일단 진행을 했고 수업 시간에는 면접 보러 갈 때 친구들이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9월 달에 제가 좀 지도를 했었어요. 저는 참고로 그 알고리즘 교재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를 할 수는 있는데 친구들이 기본적인 프로그래밍하고 게임 개발, VR 개발, AR 개발이 사실은 더 핵심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코딩 테스트는 저희는 뒷전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포커싱을 좀 맞추고 싶은 친구들은 제가 가이드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 3월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코딩 테스트 입사 때 보는 경우가 많아져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일주일에 좀 한두 시간이라도 이렇게 좀 찝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코딩 테스트 질문이 나와서 그 말을 했고 게임 만들 때 구글 스토어에 올리면 친구들이 자신감이 붙어요. 자기가 만든 게 스토어에 올라가가지고 딴 친구들이 다운받아서 막 한단 말이에요. 뭐 엄마한테도 보여주고 친구들한테도 자랑도 하고 성취감이 생겨요. 와,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3월달에 와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친구들이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취업하다가 잘 안 된 친구들도 있고 아예 지원도 안 하고 졸업한 다음에 그냥 막상 오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낯선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다고 왔는데 두렵단 말이에요. 자기가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별로 없다가 이제 C 언어를 아주 그냥 타이트하게 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구글 스토어에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D 게임을 만들어요. 총 쏘는 FPS 게임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이제 너무 재밌어하죠. 이제 자기가 자신감도 붙고 그 다음부터는 막 유튜브 찾고 하면서 기능도 추가하고 아주 재밌게 잘해요. 그러면서 이제 6월달 되고 그러면 친구들이 슬슬 그래요. 아, 교수님 우리가 게임과도 아닌데 AR, VR은 도대체 언제 만듭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90%는 이미 AR, VR을 만드는 걸 다 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유니티라는 툴을 주로 주력으로 일단 쓰고 있거든요. 언리얼도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가르치시긴 하시는데 근데 유니티를 활용하는 게 유니티라는 도구예요. 그걸로 게임도 만들고 AR도 만들고 VR도 만드는데 AR 같은 경우는 게임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게임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면 AR 중심에 AR 오리진이라고 하는 중심을 딱 놓고 AR 카메라라고 그래서 카메라로 들어온 정보 위에다가 게임에서 만들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90%를 알고 있어요, AR에 대해서. 그래서 AR에 관련된 뭐 바닥 감지하는 거라든지 뭐 이미지를 이렇게 트래킹이라고 그러는데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차적인 것만 조금 가르쳐 드리면은 여러분이 금방 해요, AR은. 그래서 AR은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요. 그래서 기본 수업 시간에는 하루 첫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하고 그 결과물을 이제 다음 시간에 친구들이 응용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러니까 이틀을 수업하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이틀을 수업하면 또 하나가 나오고 또 이틀을 수업하면 또 하나가 나오고 그러니까 6일만 저하고 수업하면은 결과물이 3개씩이나 벌써 나온다는 거죠. 그럼 친구들이 유튜브 보고 찾아가지고 또 만들고 그럼 보통 좀 열심히 하는 친구는 뭐 5-6개씩 금방 만들어요. 그렇게 실제 최소 3개 이상이에요. 최소 3개 이상. 많은 친구들은 훨씬 많고 일단 이래서 AR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AR 만들어지는 거는 일단 건물 투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증강현실 시스템과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잖아요. 사진이 아니라 360도 영상으로 찍어놓은 걸 갖고 건물을 이제 이건 VR이구나. AR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트래킹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닥에 여러분이 뭐 동화책처럼 그림을 놓고 이제 카메라로 그림을 딱 비치면은 그 위에 캐릭터가 떠요. 가지고 동화책 넘기면은 목소리 나레이션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AR 동화책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하는 거는 AR 할 때 바닥에서 과일이 떨어져서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그럼 과일을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깨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거를 AR로 굳이 만드냐? 그냥 AR이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터치해서 과일을 터트리는 건데, 여러분 후르츠 닌자라고 보통 VR 게임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AR을 만들고요. 그게 있었고, 또 AR 만드는 게 그 이케아 앱이라고 있거든요. 가구 배치하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이제 흉내내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의자도 배치하고 탁자도 배치하고 이렇게 스크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구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3개 정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VR 설명드릴게요. 이제 VR에서는 게임 설명했죠. AR 설명했고 이제 VR이네요. VR은 뭐냐면은 이렇게 눈을 가리고 기기를 써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저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휴대성이 좋아가지고 많이 쓰는데, 작년에는 이제 바이브를 위주로 했어요. 바이브라고 그래가지고 PC 연결해가지고 하는 걸 위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오큘러스 2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했을 땐 처음에 건물 투어하는 걸 만들어요. 1층, 2층, 3층, 4층 영상 찍어놓은 거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하는데, VR 같은 경우도 이미 친구들이 90%를 알고 있어요. 게임하고 VR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 컨트롤러만 달라요. 컨트롤러. 양손에 들고 하는 이 입력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그냥 첫 시간에 그걸 만들어요. VR 3대 입수도 영상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걸로 일단은 만들고, 그 다음날 자기네들과 찍어요. 뭐 광명동굴이라는 데서 찍은 친구도 있고, 이렇게 서울 투어하는 걸 찍은 친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건물을 투어하는 걸 만들고, 어떤 친구들은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네 엄마가 부동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서 어떤 매물로 나온 집을 가가지고 그걸 찍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소개 앱, 직방에서 나온 거 비슷하게 흉내내가지고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그거는 직방에 가가지고 한번 사업 제안을 해보라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친구들은 뭐 우스갯소리도 듣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앱인데 VR이나 AR은 사실은 만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게임에 비해서. 근데 그 효과는 굉장히 더 좋죠. 그래서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VR, AR은. 여러분이 박물관 가시더라도 이렇게 여러분 폰을 비춰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말 타고 있는 뭐 기마하고 있는 뭐 그게 움직인데 청동기 유물이 그런 식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AR도 그렇고 VR도 그렇고 활용 범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포츠 게임, 뭐 야구도 하고, 우리가 축구 만든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배드민턴 비슷하게 한 친구도 있고, 금년도에는 리듬 게임을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했고, 볼링을 했거든요. 그리고 건물 투어를 했고, 이렇게 몇 가지를 하면은 친구들이 자기는 나름대로 만들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히 이 팀 프로젝트를 또 진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힌트를 찾아가지고 퀘스트를 수행하는 것들도 했고, 또 VR 프로젝트도 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실은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형으로 돼 있고 친구들 거의 하루 종일 있어요. 하루 종일 있고, 이제 비대면 수업이 사실은 그 한 달 정도, 한 3주 해놓고는 저희는 무조건 대면 수업을 했어요. 근데 VR 수업할 때 비대면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막대한 타격이 있었어요. VR 결과물이 잘 안 나와.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빵꾸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메꾸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VR로 하는데 친구들 기기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기인데 어떻게 수업을 했냐, 아까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이쪽에 맥실이거든요. 맥이거든요. 이쪽에는 저기 PC고, 그래서 간격 두기로 해가지고 간격을 둬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줌으로 연결해 가지고 수업하고, 실습할 때는 제가 양쪽 강의실 왔다 갔다 하면서 실습을 했고 있는데, 여기서 설명드릴 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PC식으로 이렇게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업체에 가면 여러분 맥으로 작업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PC실에는 저희가 델 중에 최고 사양을 샀고,
이것도 안에 있는 거 다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넘어요. 이 데스크탑이 PC용이. 그리고 이쪽에 있는 맥 프로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다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했어요. 원래 이게 비싸거든요. 뭐 이것도 500만 원, 600만 원인데 저희가 산 거는 1000만 원이 넘는 거 이것도. 시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이거는. 왜 이걸로 하냐면은 그 우리가 iOS라고 그래가지고 아이폰에 만들면 넣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PC에서는 못해요. 그래서 여기 해야 되고 또 이 맥이 개발할 때 안정성이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런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그런 C 언어 할 때 쓰는 툴이나 그 또 유니티라는 게임이나 AR, VR 만드는 툴, 또 언리얼이라는 툴 전부 다 맥에서도 똑같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맥에서건 뭐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친구들이 그 업체에 가도 당황하지 않게 저희는 맥이든 PC든 상관없이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작업한 게 여기서 작업했는데 이쪽 강의실에 가면 그러면은 뭐 자료 복사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작품이 크니까.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위에 올라오시면은 여기 이제 서버실이거든요. 서버실에 여기도 몇 억짜리예요, 이게.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저희가 다 놔가지고 여기 용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속도도 엄청 빠르고 그래가지고 내가 작업하고 있는 거를 소스 공유하는 거를 프로그램 통해서 올려놓으면은 여기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저기 뭐 집에서 하나 A라는 강의실에서 하나 B라는 강의실에서 하나 금방 다 다운받아 가지고 어디서나 똑같이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USB 들고 이렇게 복사하고 그런 걸 안 해요. 내부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심지어 집에서까지 다 올려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료도 그렇고. 그래서 친구들 취업 관련해서 자료 올려놓은 것 같은 경우도 이게 용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다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 다 올라가 있고 친구들 어디서나 접근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게 사실은 또 장점 중에 하나예요. 저희 장점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 시스템이나 환경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될 수 있게. 제가 볼 때 대학에서 과연 요만한 시설을 갖춘 데가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여기는 만들 때 어마어마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또 팀 프로젝트나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여기 프로젝트실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PC를 한 대만 놨거든요. 지금 이것도 맥이에요. 맥 일체형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6대인가 있어요. 6대인가 있는데 지금 친구들이 이 강의실에서만 줄이 있어가지고 굳이 설치할 필요를 못 느껴서 안 했는데 그냥 DP용으로 하나만 놓은 거예요. 거의 안 사용해요, 이 PC는. 그리고 여기 밑에 강의실 있잖아요. 밑에 강의실, 양쪽 강의실에 다 자기 PC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PC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까지 PC를 쓸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회의를 하거나 친구들이 할 때 주로 활용하고 뭐 그렇게 되고, 또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 소파도 있어요. 잠깐 좀 쉴 수 있게 소파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설명은 됐고, 다음에 이제 취업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걸 설명 안 드렸구나. 사실은 영상에 다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저기 개발자 교수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저기 NC소프트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뭐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옆에 저 노인식 교수님은 개발사 대표를 했어요. 심지어 개발을 하시다가 개발사 대표까지 했고, 그래서 저희는 그 개발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개발자 출신이라서. 또 이제 외래 교수님 오신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현재 VR, AR을 개발하는 또 개발사 대표예요. 자기가 직접 개발도 하고. 그래서 다 가르치신 분들이 현업에 계시거나 아니면 현업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그대로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제 AR 같은 거 개발할 때 AR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래서 현재 직접 나오는 기술로 하고 있어요. 제가 업체에 있을 땐 쓰지 않았던 기술이에요. 가장 최신 기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 가서도 여러분들 따로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여기서 강의했던 거 그대로 쓰면은 이제 굉장히 최신 기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업체가 더 뒤진 경우도 많아요. 저희는 굉장히 앞서서 교육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쪽 강의실에는 뒤쪽에 여러분 영상을 찍을 수 있게 이렇게 약간의 간이 유튜브 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홍보 영상도 찍지만 여러분 포트폴리오 작성하시면 그걸 유튜브로 다 올리거든요. 우리는 다 학생들이 그래서 자기께
뭐 최소 8개, 7개씩 다 있어요. 플레이 동영상이. 거기다가 자기가 크로마키로 해가지고 자기 포트폴리오를 설명할 수 있게 여기서 그 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촬영 장비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뭐 소니 것도 있고 영화 찍을 때 찍는 카메라도 있어요. 저는 영화 찍을 때 하는 카메라는 안 쓰는데 그 소니 걸로 그걸로 쓰는데 그 영상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게 제가 영상 찍는 건 다 그 소니 그걸로 찍는 거예요. 그 DSLR 그걸로 찍는 거 되게 좋고 이제 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영화 찍는 거 몇 천만 원짜리를 쓰고 있어요. 시선은 굉장히 좋고 우리 친구들이 자기 포폴 크로마키로 해가지고 자기 얼굴도 나오고 뒷배경으로 자기 작품이 나오게 하는 영상을 찍는데 이쪽 뒤에는 활용하고 있고요. 조명도 있어가지고 짝 키면은 얼굴이 아주 화사하게 잘 나와요. 네,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 강의할 때도 양쪽 강의실도 쓰지만 실습할 때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에도 다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게 친구들 취업한 건데 아까 친구들이 뭐 게임 개발 회사를 많이 간 것 같은데 AR이나 VR 딴 쪽은 어느 정도 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게임 개발사나 AR, VR 개발사들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면 게임 회사에서도 AR, VR을 만드는 데가 있지만 사실은 많이 안 만들고 그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AR, VR을 많이 만들어요. 왜냐면 정부 사업을 따와서 하는 데도 많고 틈새를 많이 노리기 때문에 그 AR, VR을 만드는 회사들은 소규모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엠라인 스튜디오라는 데 이제 두 학생이 갔는데 엄청 실력이 좋은 학생이에요. 여기 간 친구들은. 근데 여기는 이제 VR 개발을 특히 하고 있고 이 BBD 스튜디오는 이제 스마트폰 개발하는 친구가 갔고 여학생이에요. 그다음에 이 시크릿 타운이라는 거는 이 친구가 나왔다가 또 다른 회사를 들어갔어요. 이 친구가 포풀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친구가 원래는 영상을 전공한 학생인데 2번 학생이에요. 여학생인데 영상을 전공한 학생인데 포풀 결과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6군데를 넣었는데 6군데가 다 면접 봐서 거의 다 오라고 합격해서 골라가는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은. 그래서 소규모 개발사는 여기죠. 소규모 개발사는 요즘에 AR, VR이나 메타버스는 다 해요.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 기술이 다 게임 개발 기술이에요. 그래서 특히 AR 여기 작년에 AR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한 군데 있거든요. 이 UBC라는 데도 AR 전문으로 하는 데인데 여기보다 더 큰 데가 작년에 간 학생이 있는데 그렇게 아주 특별한 데 빼놓고는 AR라는 데가 스마트폰 게임도 하고 다 겸해서 해요.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보니까 메타버스 개발하는 친구들이 한 4분의 1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들어간 친구들이. 그리고 스마트폰 AR 개발하는 친구가 한 4분의 1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VR 개발하는 친구가 한 4분의 1이 조금 덜 되는 것 같고 또 4분의 1이 덜 된다는 건 한 4명이나 그 정도라는 거예요. 게임 개발이나 콘텐츠 개발로 가라고 저는 많이 밀어붙이고 있고 일반적인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화인소프트라는 데가 작년에도 두 학생이 갔고 올해도 화인소프트 이 친구 갔고 한번 제가 볼게요. 화인소프트가 여학생이 갔구나. 이 땡땡 학생이 갔고 그 다음에 일반 소프트웨어 간 친구가 또 트인 기술이라고 네트워크 프로그래머로 한 명이 갔어요. 또 이쪽에 이 친구는 굉장히 에이스예요. 이게 노땡땡 학생인데 이 친구는 굉장히 에이스인데 이상하게 이 친구는 면접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되게 안타깝게 저는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거의 성실도로 따지면 1등이에요. 이 노땡땡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머로 트인 기술을 갔어요. 그래서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는 이 트인 기술하고 그다음에 화인소프트 그쪽에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좀 특이한 친구가 이렇게 개발 프로그래머로 갈 수 있었던 친구인데 이 1번 학생하고 이 경제학과 나온 친구, 이 친구 스펙이 되게 좋은 친구인데 6번 학생 이 친구들은 연구소에 갔어요. 연구소인데 이게 CMS 에듀라고 그래가지고 청담항 어학원하고 CMS라고 아는 친구들은 아는데 교육 테크 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대표님이 AI하고 AR, VR 쪽에 지금 몰빵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니티하고 협업해가지고 지금 코딩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는 데인데 여기가 C큐브 코딩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맹점이 지금 28개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프로그래밍 교재를 만드는데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그걸 교재로 만드는 데인데 이 친구는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6번 친구는. 가지고 여기를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대기업이에요. 1000명이 넘어요. 가지고 이 2명은 연구원으로 갔어요. 거기 코딩하고 코딩 교재 만드는 연구원으로. 그래서 1번하고 이제 올해 좀 특이한 경우죠. 19번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지금 취업이 확정됐어요. GMIT라는 회사로 가서 VR 개발하게 허땡땡이라는 학생이 이제 요리사 출신인데 그 친구도 취업이 확정되고 그래서 19명이 지금 취업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한 명이 지금 면접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는 100% 다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취업이 너무 빨리 돼가지고 정말 너무 수월해요. 올해는 너무 수월하게 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중간에 탈락한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작년에는 건강생 이유하고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3명 정도가 탈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명도 탈락한 학생이 없어요. 이 폴리텍에서 100% 이렇게 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입학률도 100%죠. 중간에 탈락하는 학생도 없어서 양성률도 100%죠. 취업도 지금 100%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과가 1등할 것 같아요. 폴리텍에서 300 몇 개 학과가 있는데 거의 1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는 좋아요. 저희 과가 취업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홍보를 했는데 요런 어떤 결과를 갖고 어디 회사를 갔다 이렇게 썼더니 저보러 이제 지능적인 안티래요. 왜냐면 아니 NC소프트나 그런 데 갔다 오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좋아하지. 이거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데를 간 다음에 그걸 뭐 잘한 걸 하냐. 지능적인 안티다. 이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DC 인사이드에서 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친구들은 개발을 몰라서 그래요. 이 개발 업체는 처음에는 소규모나 중규모 회사를 가요. 그리고 연봉도 여러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1, 2년 되면 여러분이 익히 들어보는 회사에 가실 수가 있어요. 경력자가 돼가지고. 처음은 좋은 회사들은 경력자도 가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신입은 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올해는 이 그라비티 네오사이언이라고 이 회사가 좀 큰 회사예요. 그래서 이 중에 뭐 300명 넘는 회사 간 친구는 한 4명, 5명 그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중규모, 소규모거든요. 근데 그렇게 1, 2년 경력 쌓은 다음에 큰 회사로 가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제가 그 게임 회사를 7, 8군데를 다녔어요. 제가 뭐 많이 바꿔서 다닌 게 아니라 그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엎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프로젝트에 따라서 옮기다 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NC같이 좋은 회사는 오랫동안 있었죠. 5, 6년 동안 있었고 큰 회사는 조그만 회사는 막 망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력 쌓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회사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2가지만 보면 돼요. 첫째, 프로젝트가 나와야 돼요. 결과물이. 그래서 여러분 입사 지원하실 때 반드시 게임이나 AR, VR 결과물이 나온 회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회사들은 앞으로도 만들어 볼 수 없는 회사들이 많아요. 2번째는 뭐냐면 월급이 나오는 회사를 가야 돼요.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아예 안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월급이 자꾸 하루 이틀 늦어진다 그럼 바로 나올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2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갈 때 결과물이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월급이 나오는 회사. 월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봉은 여러분이 3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3천 정도로 생각하시고 많이 받는 친구는 4천 넘는 친구도 있어요. 금년에도 있었고.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한 3천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제 있으면서 1, 2년 있다가는 4천 금방 되고 5천 금방 되고 여러분 메이저 가시잖아요. 처음 들어갈 때 연봉이 5,500, 5천 그래요. 근데 메이저는 처음에 들어가기가 신입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1, 2년 고생하시다 생각하시고 그 후에 이제 점프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회사 들어가면은 연봉이 높아요. 신입이 지금 전혀 필요 없어요. 토익 점수 필요도 없고 영어 점수 보지도 않아요. 가장 많이 보는 게 포트폴리오예요, 여러분. 포트폴리오하고 기술 면접이라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기를 봐요, 기본기. C 언어를 과연 잘하는가, 프로그램을 잘하는가. 기본기가 첫째 중요하고 2번째가 포트폴리오. 얘가 도대체 뭘 만들었나. 그 2개가 가장 중요해요. 영어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취업할 때 전혀 상관없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취업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했네요. 네,
다시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제 질문란에 보고 제가 여러분이 질문한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질문 보니까 코로나 이후 수업 방식은 설명드렸죠. 아주 심했을 때는 집에서 한 경우가 3개월 정도, 3주 정도. 그때 VR 할 때였거든요. 직격탄이 완전 직격탄. 코풀이 안 나와, 친구들이. 집에서 실습을 못 하니까. 그래서 컨디션도 안 좋아. 친구들이 막 이렇게 프로그램 자신 없어 하고 막 너무 어려워했어요. 왜냐면 옆에 개인 지도를 못 받으니까. 그게 정말 크더라고요. 아주 안 좋았어요. 그 3주 동안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무조건 등교해야 된다. 우리 이러다 취업에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등교해가지고 이제 분산해서 우리는 수업을 했어요. 떨어져서. 그리고 다 칸막이가 있어요. 여기 강의실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 꼼꼼히 보신 분은 알걸요? 다 칸막이가 돼 있어요. 유리 칸막이가 돼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아크릴 칸막이가. 그러니까 시설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선 설명 안 했는데 10층에 가도 식당이 있거든요. 엄청 깔끔합니다. 그리고 스카이 라운지예요. 뷰가 장난 아니에요. 광명이 다 보여요. 광명에서 거의 제일 높은 건물 같아요. 그리고 너무 깨끗하고 칸막이 다 돼 있고, 그리고 6층에 보면은 이렇게 스터디 카페처럼 카페로 돼 있어요. 개별 장소도 있고, 테이블 넓은 데도 있고, 소파도 있고, 오픈 스페이스도 있고, 책도 있고,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요. 학과 관련 게임사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게임사 외에도 다른 산업체에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질문이 좀 그런데, 게임사를 가는데 거기서 VR도 개발하고 AR도 개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게임사, AR 개발사, VR 개발사, 칼처럼 나누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요즘에는 또 메타버스 개발사라는 것도 나눠야 되잖아요. 개발 도구가 똑같기 때문에 구분 안 해도 돼요. 회사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AR 프로젝트입니다 하면 거기 가면 되고, 한 친구가 무브게임즈라는 데는 이렇게 국가 사업을 맡아서 하는 그런 이렇게 대포 쏘고 시뮬레이터도 만들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VR로. 그런 데는 특히 이제 VR에 특화돼서 많이 하죠. 그런 아주 특수한 회사 빼놓고는 대부분이 스마트폰 게임도 하고 VR도 하고 메타버스도 하고 다 그래요. 요즘에 메타버스 안 하는 데는 많이 없어요. 그냥 너도 나도 다 메타버스예요. 돈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딱 봐서 나 저런 프로젝트가 마음에 들다 하면은 그냥 가면 돼요. 면접 때 어떤 것들 챙겨가는지 궁금합니다. 면접 때 신분증은 챙겨오셔야 될 것 같고요. 준비물은 딱히 없어요. 작년에는 필기를 봤는데 올해는 면접으로만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오셔서 이제 상담 받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면접 때 뭘 물어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걸 봐요. 내가 무슨 질문을 하면은 질문을 잘 이해하고 좀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기본적으로 수업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해도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한 10분 중에 한두 분이 있어요. 의사소통, 기본적인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런 친구가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작년 경쟁률 같은 경우가 한 2.14대 1인가 2.2대 1이 좀 넘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면접 때 안 온 친구가 한 20%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회사를 관두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못 관둬가지고 3월 1일까지 못 관둬가지고 포기한 친구가 2친구가 있었고, 그래서 추가 해가지고 결국 거의 바닥까지 다 긁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작년 경쟁률 한 2대 1이 좀 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제 예상에 작년보다는 훨씬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고 면접 때 챙겨가야 될 거는 딱히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여기 대면 면담 오셔가지고 물어본 친구들한테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도 이제 지금 똑같이 입시 설명 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주로 보는 거는 일단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실한 친구가 좋아요. 성실한 친구가. 왜냐면은 여기 오는 친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스펙이 대단한 친구가 아닌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성실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아인슈타인처럼 이게 세계를 뒤흔들 초천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회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려면은
중간 정도 프로그래머도 있어야 되고 또 하찮은 일하는 프로그래머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능력과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세계적인 초천재가 되겠다. 뭐 그러면 좋죠.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그냥 성실하게 꾸준히 하기만 하면은 충분히 프로그래머로 다 취업을 해요. 올해 뭐 벌써 20명 중에 19명이 다 한 명만 빼놓고는 18명이나 프로그래머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실하면 다 될 수 있게끔 아주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가르쳐주고 포트폴리오 실습 위주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취업이 돼요, 진짜로. 기본적인 어떤 의사소통만 된다고 하면, 성실하게만 하다면. 근데 저 사실은 없으니까 얘기인데 뭐 얘기는 안 해야겠네.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많이 성실하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들으면 정말 놀랄만한 스펙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성실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친구가 거의 하위권이었어요. 스펙이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 안 하면 소용없어요. 성실하지 않으면 이쪽은 꽝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가 그렇게 빼어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게만 하면 누구나 취업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친구도 있어요. 또 많이 하는 친구가, 나는 비전공자인데 내가 과연 수업을 따라갈지 걱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학 때 전공 때 방학 기간 여름에 빠지고 또 겨울에 빠지고 그 다음에 수업도 띄엄띄엄 듣고 그렇게 하니까 4년 동안 배워봤자 1학년 때 교양 엄청 배우고 4학년 때 뭐 현장 실습이나 프로젝트 다 많이 나가고 그냥 설렁설렁 프로젝트 과목이 있어서 제대로 수업 들은 게 2, 3학년 때 많이 없잖아요. 근데 4년 동안 배우는 것보다 여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배우고 막 10시까지 공부하고 이게 훨씬 더 많아요. 양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배우기 때문에 본인이 머리가 빼어나지 않아도 성실함만 있으면 이걸 소화하기만 하면은 정말 취업하는데 충분한 실력이 됩니다. 이게 저희는 결과로 다 입증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17명 중에 16명이 취업했어요. 다 프로그래머로. 근데 한 명은 왜 안 한지 알아요? 자기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병간호하고, 그리고 원장님께서 취업처까지 마련해 줬는데 연락이 안 닿아요. 전화를 안 받아. 취업처까지 다 마련했는데. 그런 친구가 한 명 빼놓고는 작년에 다 됐고, 금년에도 보세요. 수료전에 지금 뭐 20명 중에 19명이나 다 그냥 결정 났잖아요. 한 명만 지금 열심히 면접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로만 뭐 열심히만 하면 돼요가 아니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기 때문에 근거 있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믿으셔도 돼요. 근데 뭐 딴 데는 못하는데 너네는 왜, 뭐 저도 사실은 부산에서 6년 정도 4년제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이쪽에 이제 옮긴 거예요, 폴리텍으로. 그런데 3분의 1이 전공 따라 취업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거기 6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왜냐하면 집중적인 교육이 안 되니까. 교수가 30명이 넘어요. 다 이렇게 여러 과목 섞어서 가르치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집중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다 개발자 출신이고. 거기는 개발자 출신은 아니고 공부 많이 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물론 개발자 출신도 있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중적인 수업이 가능하고, 우리는 늦게까지 옆에 남아가지고 개별지도 하기 때문에 실패 없이 잘 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대단한 천재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꾸준함과 성실함과 그냥 교수가 옆에 붙어가지고 학생이 포기하지 않도록 개인 지도를 많이 한 게 성공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면접 때 특별히 준비할 거는 성실함. 그걸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딩 경험이 있으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공유를 하나 해줄게요. 여기 코딩 도장이라고 도장.io거든요. 코딩 도장 치면 나와요. 이 C 언어인데 여기 가면은 굉장히 좋은 교재입니다. 저는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웹에 공짜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들어가면은 변수 만들기 이런 거거든요. C 언어 보시면 돼요. 들어가면은 짧은 5분짜리 영상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딱 누르면은 한 5분 정도 설명해요. 얘가 5분 32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얘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변수 이름입니다. 여기서 세미콜론은 쇼트, 인트, 롱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설명을 합니다. 같은 정수 자료에 그래서 우리가 프리스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3월달에 개강인데 3월달 되기 전에 한 달이나 2달 정도 미리 저희가 트레이닝을 미리 시켜요. 물론 3월달에 들어오면 완전 생기초부터 합니다. 근데
생전 처음 듣는 것보다 한번 들어두면 좋아서 이 사이트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간 자기가 진도를 정해갖고 공부한 내용을 올리고 질문을 올리면 제가 다 답변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그 입시 들어오는 학생들부터는 줌으로 매주마다 하려고 그래요. 게더타운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르는 걸 다 가르쳐 주려고 미리. 이렇게 하고 3월달이 들어오면 우리가 더 빨리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도장.io 들어가셔가지고 이 미리 영상들 좀 들어보고 C 언어가 뭐다 대충 정도 좀 감이 있다 그러면은 비법인데 면접 때 압도적인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경험이 있으면. 왜냐면은 물론 지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들어오고 싶다고 이쪽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그거를 이게 팩트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는 이 도장.io 들어오셔가지고 책도 안 사도 돼요. 공짜예요. 여기 영상 듣고 내용 다 공개되어 있어요. 책하고 똑같습니다. 해보면은 여러분이 면접 때 뭐 아주 좋은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하고 작년 경쟁률을 설명드렸고요. 졸업 예정자 경우 면접 날 챙겨갈 게 따로 없을까요? 졸업 예정 이제 뭐 저기 수료 뭐 증명서나 아니면은 여러분 여기 들어오실 때 뭐 학점이 70학점인가 60학점인가 뭐 2학년 정도 다녔다 그 증명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우리 대표번호 그러니까 482 말고 학교 대표번호 하면은 교학처에 행정 담당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아마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서류는. 그리고 그 당일날 뭐 이렇게 준비해와라 그럴 거예요. 졸업한 친구는 졸업증명서 가져오시면 되고 졸업 안 한 친구는 뭐 수료증명서나 뭐 어느 정도 다녔다 학점 나온 그 증명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빙만 되면 되거든요. 그 학점이 2학년 이상 다녔다는 증빙만 되면 그 증빙 서류를 본인이 챙기셔가지고 오셔도 되고 그날 만약에 뭐 이렇게 뭐 사정이 있어서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은 면접 보고 나서 가셔가지고 뭐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챙겨서 보내시면은 다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반영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빡빡하게 뭐 그날 준비 안 해왔다고 뭐 탈락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교학처에 물어보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그날 면접 보러 왔는데 1학년 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인데 왔어요. 근데 금년도에는 좀 바뀌어가지고 재학 중이라도 2학년 이상을 다녔으면 가능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어찌됐든 심지어 대학 재학생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2년 이상 다녔으면은. 그래서 이거를 증빙만 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졸업예정증명서나 졸업증명서나 뭐 수료증명서나 아니 뭐 정 안 되면 성적증명서라도 떼세요. 그러면은 몇 학점 들었다 그게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주로 게임사로 취업하나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게임사가 한 뭐 4분의 1, 그다음에 뭐 AR, VR이 각각 4분의 1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일반 그 여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가 금년에 2명인가 3명 됐고 그다음에 연구소 쪽에 2명이 이번에 됐고 좀 특이한 경우죠 올해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어쨌든 다 개발해요. 한 명만 빼놓고 콘텐츠 기획가 하는 친구, 대학 전공 살려서 간 친구 아마 코딩도 할 줄 아니까 여차하면 코딩도 하겠죠 그 친구도. 그래서 어쨌든 들어갈 때는 굉장히 빨리 들어가 버렸어요. 그 친구는 9월 달에 들어갔어요. 어쨌든 게임사로만 취업하는 건 아니다. 뭐 본인이 원하는 데 다 이렇게 가면 돼요. 만약 합격한다면 비전공자로서 예습강도 해야 있을까요? 해야 될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오시면 돼요. 합격하는 학생은.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스쿨이라고 아마 1월 중에 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딩 도장 사이트에서 관련된 거를 최대한 많이 들어보면 굉장히 좋겠죠. 들어오기 전에. 작년에 취업한 분들 이직한 분도 계신가요? 작년에 이직이 아니라 금년에 취업한 사람 중에 이직한 사람도 있어요. 그 친구 한 달 다니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이유에 의해서 금방 또 취업이 됐어요. 작년에 취업한 학생 중에 이직한 사람 많죠. 한 명 예를 들면 광명 출신 프로그램 팀장이라고 제가 올린 친구가 있는데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직이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 정도 이직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개발사는 망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망해도 우리는 경험이나 기술이 쌓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손해를 보죠. 스타트업이라고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소규모 개발사는. 그래서 우리는 경력을 쌓고 나서 조금 이제 그 규모가 있는 대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연봉도 많이 받고 이런 케이스로 보통 많이 그렇게 합니다. 면접 복장은 그냥 깔끔한 복장으로 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고, 저도 보세요. 저도 그냥 편하게 입잖아요. 이렇게 양복 입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교수님들도 되게 편하게 입고 오고, 게임 회사 가도 막 슬리퍼 찍찍 끌고 다녀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반바지 입고 다녔어요. 게임 회사에서. 그리고 우리 회사는, 제가 처음에 들어간 회사는 또 그 여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형들이 다 옷장 까고 런닝 바람으로 막 난닝구라고 그러죠. 난닝구 바람으로 막 이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막. 근데 뭐 밤에 되면은 야, 우리 스타크래프트 하자. 그래서 뭐 새벽 2-3시까지 스타크래프트 같이 하고 막 아주 자유로워요. 게임에서는 분위기가. 요즘엔 조금 바뀌었대요. 54시간인가 몇 시간 근로자 그래가지고 칼퇴래요. 칼퇴. 딱 한대요. 그냥 딱 손 놓고 가고. 우리 때는 별로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평소 때 땡땡땡 놀다가 이제 마감 때 돼가지고 연락에 밤새고 일하기도 하고 밤에 대동적으로 게임도 하고 자유롭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차 이제 조금씩 이제 조금 회사답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질문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공유를 꺼야겠네요. 네. 그래서 보시고, 자, 혹시 뭐 대략 설명드릴 건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적인 질문이나 그런 거 있나요, 혹시? 이제 소규모 인원에 대해서 시간 조정해가지고 대면 상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면은 사실은 엄청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랑 오면은 1시간 넘게 개인 면담하고 가는 친구가 대부분이에요. 질문할 게 많고 궁금한 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대면 상담 와서 여러분이 물어보는 내용을 제가 생각해가지고 대충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설명을 드렸고, 뭐 특별하게 질문할 게 있으면은 톡으로 주셔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자, 그러면은 한마디씩 해봅시다. 그러면 성한솔 씨도 왔으니까 한번 채팅창에도 괜찮고 의사 표현하실 수 있으면은 한번 한마디 해보세요. 방명록에 남겼나? 방명록 해볼까요? 한번 뭐라고 남겼나? 어우, 많이 남겼네요. 질문 있어요, 네, 이거는. 방명록에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한마디씩. 그래도 우리가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보니까 이름은 한번 볼게요. 홍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이 재밌습니다. 김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대환입니다. 설명이 잘 듣겠습니다. 정경현 설명이 잘 듣겠습니다. 박정우 설명이 잘 듣겠습니다. 알차게 듣고 가겠습니다. 우용재 이름만 당당하게 설명이 잘 듣겠습니다. 썼네요. 자, 이거 안 쓴 친구는 이름 쓰시고, 한마디 하고 싶은 친구는 얘기해도 되고, 질문해 하고 싶은 친구 해도 되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한마디씩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선영 씨, 예, 선영 씨도 한번 해보세요. 한마디 해보세요. 채팅창에 한번 채팅할 수 있으면 말로 해도 되고, 궁금한 점도 괜찮고, 하고 싶으면 아무거나 괜찮고. 그래요. 방송독에 쓰겠다. 예. 민석 씨도 한마디 해보시죠. 재밌는 건 없는데 재밌게 잘 들었다고 아주 착한 답변을 하시네요. 그 다음에 성한솔 씨도 한번 해보세요. 예, 신기하게 많이 있네요. 궁금한 거 알고 가요. 입학해 수업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했네요. 그래요. 또 여기 창우 씨도 혹시 그래도 한마디씩 하고 가야죠. 왔는데 보람있게. 정근 씨도 하고, 성익 씨도 한마디 하시고, 또 채원 씨도 하시고, 동욱 씨도 하시고, 대환 씨도, 정근 씨도 하시고, 용재 씨도 하시고. 이름이나 한 번씩 불러봐야겠네요. 성익 씨는 질문 많이 했어요. 아주 우수 입시생입니다. 부끄러워서 말씀들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마치고, 차후에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이렇게 전화로 하셔도 되고, 뭐 제가 이제 이게 메시지 드렸으니까 메시지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는 교수들은 일반 대학 교수들하고 달라가지고 그냥 아주 낮은 자세로 우리 친구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이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 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걸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살펴들 가세요. 예, 정우 씨도 인사 잘 해주셨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 많았습니다. 용재 씨도 잘 가요. 네. 네. 네, 정우 씨도 잘 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누구예요? 동욱 씨예요? 네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정호 씨도 잘 가시고요.